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게리 벨스키, 토마스 길러비치 지음, 노지연 옮김, 한스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돈의 심리학 측면에서 풀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돈에 관한 심리적 요인을 밝힘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책인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는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축이 늘지 않아 고민이다. 은행에 예금이 있지만 신용카드에 의한 리볼링 미지급액이 있다. 세금 환급금을 받으면 저금하기보다는 여기저기 써버리고 만다. 현금으로 쇼핑할 때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가 훨씬 지출이 많은 편이다. 퇴직 적립금의 대부분을 확정이율 또는 그 밖의 보수적인 투자에 돌리고 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조언이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가 없는 세계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쇼핑할 때는 결제를 현금으로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를 사용할 것인지 한번 자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카드로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그 액수가 줄어들거나 혹은 절대 사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돈을 쓰기 전에 얼마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뜻밖의 생기는 돈, 예를 들어 세금 환급금이나 선물 받은 돈, 유산이나 보너스를 무심코 물 쓰듯이 써버리기 쉬운 사람은요, 돈을 쓰기 전에 꼭 조금만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 돈으로 사고 싶은 것은 뭐든 사도 좋다. 하지만 3개월 내지 6개월만 기다리자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돈을 은행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이를 습관화하는 것인데요. 만기가 다가올 즈음이면 분명히 그 돈은 저축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돈을 일해서 버는 것이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요, 손실 회피 또는 매몰 비용 오류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느 정도의 돈을 들였는지에 따라 중요한 지출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주식보다는 채권을 선호한다. 하락세인 주식보다 상승세인 주식을 쉽게 판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고 싶은 유혹에 강하게 휘말린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번거롭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구체적인 투자 방침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것을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포트폴리오 중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을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할지를 정하여 그 배분을 재검토하는 시기, 즉 목표에 근접했다고 생각되는 시기와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대상마다 투자한 이유를 써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보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잠자코 가만히 있을지, 필요가 있으면 팔지를 판단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작업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요, 매몰 비용 오류를 슬기롭게 피할 수 있고요, 재산을 폭넓은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계획에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불만스러운 직업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요, 그동안 학교에 투자한 시간과 돈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업무에 보람을 느낀다거나 장래에 희망을 걸기 때문이 아닙니다. 따분한 책을 끝까지 읽는 것은 이미 중간까지 읽어버렸기 때문이지 등장인물이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지루한 영화라도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은요, 티켓을 사버렸기 때문이지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수리에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요, 이미 그 자동차에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르지 않는 주식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은요,
얼마에 샀는지를 잊지 못해서 차마 그 주식에서 손을 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써버린 돈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그 주식 또는 집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투자를 또는 모든 지출을 그것이 장래 어느 정도의 이익을 또는 손실을 가져오는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데요. 돈 쓰는 방식을 둘러싼 문제 중에는 행동의 죄뿐만이 아니라 태만의 죄도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저지른 금전적인 과실은요,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경우는 항상 무언가를 저질렀을 때만은 아닙니다.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보다 정확히 말해 왜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많을 경우 행동을 미루거나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24종류의 잼과 6종류의 잼을 놓고 고객들의 행동을 추적했는데요. 6종류의 잼만 구경한 사람들 쪽이 구매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24종류의 잼이 진열되어 있을 때 시식 코너를 찾은 사람들이 6종류의 잼이 진열되어 있을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6종류를 맛본 사람들의 30%가 그 잼을 구입한 데 반해서 24종류를 구경했던 사람들 중 잼을 구매한 사람은요, 3%에 불과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선택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결정 마비 상태에 빠져버리면요,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매 결정을 미루는 사이 할인 판매가 끝난다든지 가격이 오른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눈앞에 두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이찰자가 나타나서 가격이 껑충 뛰어버렸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의 손에 들어오는 투자의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의 갈등입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 또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은행 계좌에 돈을 맡겨둔 채 수익률 높은 투자에 활용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주식을 믿으면서 팔고 싶지 않아서 미적대는 사이에 주가는 더욱 떨어져 버립니다.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가격은 껑충 뛰어버리고 리볼링 잔고를 이자가 높은 크레디트 카드에서 이자가 낮은 크레디트 카드로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태만이 후회 회피나 결정 마비, 현상 유지 오류 등과 결부되어서 돈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자신이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실제 조사를 해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무언가를 하지 않았던 것을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충분히 보살펴 주지 못했다. 일에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후회는 시간과 함께 증폭되는 것이며 주식 매매에 의해 돈을 잃은 고통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실패한 행위에 강한 후회의 감정을 느끼지만요, 장기적으로는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통탄스러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크 트웨이는요, 20년이 지나면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들을 후회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에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종종 갈등에 휩싸인다면요, 다음의 조언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결정도 하나의 결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연기, 지체, 지연,
그냥 두면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실상 이것은 이것대로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와 똑같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일종의 수동적이면서 동시에 공격적인 의사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회 비용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투자에 관한 결정이 설령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은요, 보통 손에 넣게 될지도 모르는 것보다 현재 쥐고 있는 것에 보다 많은 신경을 씁니다. 또 현상 유지 오리와 후회 회피로 인해 지출이나 투자에 대한 결정으로 변화가 생기면 얼마나 괴로워질지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려면 자신이 하려고 했지만 결국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 어떤 기분이 들지를 상상해 보면 됩니다. 찍었던 주식의 주가가 올라버렸다거나 좀 더 좋은 음질로 음악을 즐기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스테레오 가격이 불쑥 10% 올라버렸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생길지도 모르는 후회의 감정들을 상상함으로써 변화를 싫어하는 현실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과 관련된 습관을 고치는 동안에도요, 우리는 무언가를 구입하고 투자하고 저금하는 행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행동 경제학적인 습관도 간단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낭비의 원인이 되는 한편 다른 측면으로는 커다란 이익을 가져오는 심리적 경향의 반영이기 때문인데요. 가령 이익보다 손실을 중시하는 경향이 종합적으로 보면 유리한 특성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손에 들어올지 모르는 이익에만 정신을 빼앗겨 자칫 입게 될지 모르는 손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매몰 비용 효과도 이익을 가져오는 경향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는 낭비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라는 말로도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전의 지출에 지나치게 무심한 사람은요, 다른 것에 대해서도 무심하기 때문에 쉽게 낭비를 하고 말 우려가 있습니다. 마음의 회계 장부를 만드는 경향과 군중에 휩쓸리는 경향은 모두 유용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회계 사이에 벽이 있는 덕분에 자제심을 발휘하게 될 수도 있고요. 군중을 따름으로써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득이 되는 부분은 모두 손에 넣고 그 해악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입지 않는다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노력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몇 가지 행동 경제학적 원리를 깨달음으로써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받아들여 금전적인 미래가 크게 나아지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